내 브랜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다. 대표님, 저희의 성과는 어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진솔한 얘기인데요. 광고회사에서 A를 했었어요. 저는 두 군데 광고회사를 다녔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독립광고회사고 여기 한 4년 정도 다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현대차그룹의 광고회사인데 여기는 한 이제 9년 정도 다녔고요. 이 업계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려보고 또 A라는 직무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 이런 얘기를 드려볼 거예요. 먼저 광고 업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저는 솔직히 좀 위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광고 회사도 당연히 기업이니까 이윤을 내야 되잖아요. 어떤 기업이든 어떤 브랜드든 주력되는 상품이 있죠. 광고 회사는 뭘까요? 주력 상품이 뭘까요? TV 광고거든요. TV 자체가 예전만큼의 영향력이 없어진 거예요. 광고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는 TV 광고 같은 경우도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저는 광고 업계에 있으면서 우리 주력 상품이 이 환경이 뭔가 점점 만만치 않아진다 라는 거를 너무 절감했고요. 또 하나는 반대급부예요. TV 광고는 많이 위축이 되었지만 온라인 광고, 디지털 광고 이거는 한 10여 년 전부터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주력 상품이 TV 광고다 보니까 거의 사람이 어떻게 세팅이 됐어요, 인력이. TV 광고의 기획과 제작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력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디지털 세상이 너무나 가속화되고 있는데 광고 회사는 이미 축적된 지방 그리고 현재의 체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TV 광고랑 온라인 광고가 뭔가 이렇게 대척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광고가 상대적인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효율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것 같아요. TV 광고는 이 효과 측정이 어려워요. TV 광고 자체가 어떤 마케팅, 매스미디어의 대표적인 산물인데 성과 지표가 그거죠. 인지도. 소위 우리가 이제 GRPS, TOM, 도달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내가 10억을 투여하고 20억을 투여했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정말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클라이언트가 비용을 쓰지 않습니까? 20억, 30억?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부에 이제 보고를 하죠. 결과 보고를 하게 되죠. 대표님, 이번에 20억을 써서 저희의 성과는 어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 드렸던 용어들 GRPS가 어땠고요. 뭐 도달률이 어땠고 이러면 임원분들이나 대표님들의 반응이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온라인 광고는 이런 성과 측정이 용이하고 보고 시에도 쉬워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몇 억을 들여서 조회수가 100만이 나왔습니다. CPM이 얼마가 나왔어요.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고 보고의 직관성이 있다. 자, TV 광고랑 디지털 광고는 똑같은 광고인데 둘 다 타겟팅을 합니다. TV 광고는 근데 어떻게 타겟팅을 하죠? 대략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타겟팅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 광고는 되게 디테일해져요. 알고리즘은 본인이 디지털에서 했던 족적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의 취향이나 성향을 반영한 타겟팅까지 온라인 광고는 일부 되기는 합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내가 무슨 온라인 광고 예찬론자 같긴 한데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좀 느꼈던 거예요. 야, 이게 열심히 하면 이게 해결되는 건가? 내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조금 더 한 시간 더 일하고 우리 팀원들하고 으쌰으쌰 하면 이게 해결되는 문제인가? 약간 고민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 제가 느꼈던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A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근데 저는 딱 두 가지 핵심적인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브랜드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 방향에 걸맞은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 이런 방향 설정하는 사람이에요. 뭐 조금 쉽게 얘기하면 스포츠로 치면 야구의 포수, 투수나 이런 어떤 다른 팀원들의 움직임들을 잘 보죠. 그래서 뭐 제작팀, 특히 뭐 카피라이터 또는 CD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투수 같다. A는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좀 보고 방향을 설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제가 공감 갔던 비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A는 관리자의 역할도 있어요, 관리자. 기획, 제작한 거, 이 콘텐츠를 잘 집행해야 되잖아요. 이거 잘 끝났습니다. 이제 사후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A는 좀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왜냐면 제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도 되게 많은 부서가 있었는데 그 많은 부서의 일에 다 관여가 되죠. 이것도 뭐 굳이 스포츠에 한번 비유를 하자면 축구의 미드필더 같다. 미드필더가 딱 경기장 중간에 있잖아요. 경기장에 일어나는 모든 플레이에 다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관리자의 측면 또 모든 플레이의 어떤 교집합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뭐 미드필더 같기도 해요. 제가 10여 년간 일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 얘기를 굳이 좀 해보자면 맡은 브랜드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콘텐츠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광고회사라는 이 기업 자체가 수익을 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마케팅의 어떤 콘텐츠 또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맡은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좀 애착을 가졌던 사람인데 약간 제 돈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한 이제 50억 캠페인 1년에 100억 캠페인 하다 보니 그거 엄청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너무 큰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비용이 합리적인 건가? 이 방향, TV 광고, 집행, 이게 과연 최선일까? 가끔씩 그런 이렇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어떤 캠페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인지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미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이런 모델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해서 브랜드 콘텐츠를 집행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약간 주객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브랜드의 건강한 성장이 인지도가 되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죠. 또 아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 퇴사를 결심을 했어요. 물론 A를 그만두고 제가 광고회사를 그만두기는 했지만 저는 뭐 전혀 다른 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기획자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기존에는 광고회사랑 어떤 A라는 직무 자체가 마케팅 관점에 있는 것이었다면 지금 뭐 요새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기는 한데 브랜딩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해 나가야 될 게 많기는 하지만 제가 A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한 브랜드, 맡은 브랜드에 몰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 A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브랜드에 몰입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브랜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몰입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표면적인 어떤 해결이 아니라 제가 맡은 브랜드에 대해서 비록 뭐 TV 광고처럼 매스 미디어는 아닐지라도 근본적으로 이 브랜드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떤 콘텐츠가 필요한 것인가 이걸 먼저 좀 고민하고 싶어요.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하는 브랜딩은 저만의 철학과 관점은 뭔지 앞으로 좀 하나씩 하나씩 공유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제가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댓글도 여러분들 달아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도 들어보고 뭔가 댓글로 해결되지 않을 만한 질문들 같은 경우는 다른 또 영상으로 또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험난할 것 같긴 한데 힘을 좀 내보겠습니다. 네.